안녕하십니까. 상식구 이슴입니다. 드디어 제4차 추가 경정 예산이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가 전국민 지원이 아닌 선별 지급이 되고 비대면 학습 지원이 중학생까지 확대되고 법인 택시기사 및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 주요 증감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방역, 학습 위기아동 보호 및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추경안 제출 이후에 제기된 소요 중심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이동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와 함께 추경사업, 행정지원 경비, 예비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코자 감액되었습니다. 국회 증액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백신 등 긴급 방역 지원 패키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개발에 대비한 백신 물량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서 구매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코로나 백신 구매 비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 비용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서 상담, 치유 및 교육, 훈련 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교육, 훈련 비용 등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추가로 지원됩니다. 두 번째, 중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입니다. 휴교나 원격 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입니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 등 만 13세에서 15세에 해당하는 138만 명이 대상인데요. 1인당 15만원씩 지원됩니다. 세 번째, 고용 취약계층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법인 택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의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서 총 810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9만 명을 대상으로 근소기간 및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 확대됩니다. 총 32,000개의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네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입니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나 전문요원의 조기 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 원이 반영됩니다.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나 녹음, 녹화 장비 구입으로 24억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53명, 조기 배치 1억 원,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1억 원 등입니다. 피해 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이 21억 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국회 감액 부분입니다. 통신비로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학령기, 청년, 어르신 등 소득 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이 됩니다.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이 정부안으로 대상이었으나 국회 확정은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으로 통신비가 지원됩니다. 만 13세에서 15세인 중학생은 비대면 학습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예비비 등입니다. 목적 예비비, 국고채 이자 비용, 추경사업 행정지원 경비를 적정 수준으로 삭감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 또는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원 지원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해서 50만원씩 2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특례 보증입니다. 보증 공급을 통한 대출 확대를 위해서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출연됩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집합금지 업종에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두 번째는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입니다. 지원금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 업종의 지원 기간이 60일 확대되는 등 24만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지원금 수령 50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소득 감소로 추가 지원 대상이 된 20만 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서 150만 원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만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입니다.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의 신규 신청 증가에 대비해서 구직급여를 추가로 확충합니다. 코로나 극복 일자리입니다. 방역이나 수해 복구 지원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 4천 개가 제공됩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입니다. 긴급 생계 지원으로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합니다. 현행 긴급 복지 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매일 키움 일자리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연계합니다. 네 번째로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입니다. 아동 특별 돌봄입니다. 학부모 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532만 명에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중학생 등 만 13세에서 15세 138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돌봄 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습니다. 유연근무제입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 노무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입니다.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경감합니다. 아동보호입니다.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의 전담요원 조기 배치 등 위기 아동을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 긴급 방역지원 패키지입니다. 백신 지원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개발에 대비한 선제적인 물량 확보 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도 확대합니다. 의료인력입니다.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서 교육, 상담, 치유 비용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추석 전 집행 개시 주요 사업 집행 계획입니다. 새희망 자금으로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9월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9월 25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 소진공을 통해서 확인 후에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입니다. 1차 지원금을 기수령한 특고 프리랜서 50만 명은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 및 접수 후에 9월 24일에 집행 개시하여 9월 29일에 지급을 완료합니다. 신규 신청자인 특고 프리랜서는 10월 12일부터 23일에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는데 10월 12일부터 23일에 신청 접수 및 확인 심사를 거쳐 1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세 번째, 아동 특별 돌봄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의 수급 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하여 9월 28일 날 집행 개시하여 9월 29일에 지급 완료합니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네 번째, 청년 특별 구직 지원입니다.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에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신청 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9월 29일 지급 개시합니다.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공식 신청을 통해 11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여타 주요 사업 신속 집행 방안입니다. 첫 번째, 통신비입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에 차감하고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두 번째, 긴급 생계 지원입니다.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10월 중에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 후 11월에 지급을 시작해서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비대면 학습 지원입니다.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세에서 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서 10월 초에 지급 개시합니다. 오늘은 4차 추경예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9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즉시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 자금을 전액 배정한다고 합니다.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